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작년 G7 회의에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최국이었던 영국도 G7 국가 외에 한국과 인도, 호주와 남아공 등 4개국의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많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나아갈 향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는 대목에서 한국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 한국에서 새로운 영국의 가능성을 찾겠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G7은 세계를 움직이는 7개국이 모인 자리입니다.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젠다들은 G7 정상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G7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고 한국이 여기에 초청된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이 이제는 선진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사상 최초 G7 국가에 진입했으며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액 세계 1위, 제조업 세계 경쟁력 3위, 세계 경제 규모는 세계 11호, 2019년 12위 대비 2단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방역에 전 세계의 모범국이 된 한국의 방역이 우리나라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현안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회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전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및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12일 모리슨 호주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올해 양국 수고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했는데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가운데 올해 호주 방문을 초청받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곳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성사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글로벌 최고 경영자도 12일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직접 찾아와 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회담에서 한국이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와 보건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환영하지 않는 듯한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별도의 회담 없이 두 차례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마저도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일본의 쪼잔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G7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게스트 국가로 한국과 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의장인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민주주의 디모크래시 11이라는 의미인 D11이라고 개막 직전 성명에서 규정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일각에서는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무산이 됐다는 해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반대가 G7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정신승리를 하는 듯 했는데요. 일본의 반대로 G7 확대 개편이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G7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기내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체제 확대 논의를 일본의 반대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이 알기로는 G7을 G10, G11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논의도 없었고
그런 제안도 올해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G7 확대 반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마지막으로 부린 자존심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내에서는 부글대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참가국 정상들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이와 반대로 홀로 떨어진 스가 총리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영국 코널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주요 정상들과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문 대통령과 뒤에 조금 떨어져 있는 스가 총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머리 위에는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사진 한 장으로 비난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모습에서는 소통력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왜 좀처럼 끼어들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아베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와 같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지로 호세이 대학 법학과 교수는 이런 사진 한 장으로 자국의 총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며 스가 총리를 쉴드 쳐주는 척 뼈를 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개된 기념 촬영 결과물에서도 존슨 영국 총리가 가장 앞줄의 가운데 섰고 그 오른쪽에는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쌓아온 현재의 성취감에 대한 확인과 미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G8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와 인도, 남아공은 모두 연연방으로 영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일한 초청국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수준을 발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방역과 문화의식, 시민의식 등 한류 브랜드 파워를 딛고 사실상의 G8로 자리매김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때문에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와 경제 교류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의 외연 확장과 경제 권력의 확장에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여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내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도하에 D10이라는 새로운 국제그룹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D10이란 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10개국을 기준으로 새로운 국제연대를 만들자는 미국의 아이디어인데요. 영국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론되는 나라가 G7 국가와 한국, 호주, 인도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G7 세계 연대가 G10 혹은 D10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국도 창설 멤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1907년 당시 고종 황제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중과 이상설, 이휘종 특사를 보내려고 한 것은 우리도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도 국제회의의 일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사늑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결국 거부를 당했죠. 전세계 100개국이 만나는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 것입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G7의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도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국가 경쟁력에서 생산과 제조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더욱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반기지 않는 일본은 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